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니, 보고도 무시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말이에요. 남편과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였어요. 첫인상은 그럭저럭이었는데 만날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씩 사다 주고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 먹자며 데리고 다니고 주말엔 제가 가고 싶다는 곳은 어디든 함께 했어요. 연애 초기에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고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겨주는 남자였어요. 그때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제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가 점을 보셨는데 꼭 올해를 넘기지 말고 결혼을 해야 잘 산다고 하시더라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그는 간절했고 저를 향한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결혼하기로 했어요. 연애 7개월 만에 말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월세 받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마침 세입자가 나간다며 우리가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젊을 때 바짝 돈 모아서 집 사도록 배려해 주신 거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아파트는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어요. 부모님의 배려에 남편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제 말 하나하나 다 들어주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자기 가족 일에는 제 의견을 전혀 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가족만 엄청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하는 일이었어요. 시댁은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는데 주말만 되면 당연히 가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똑같더라고요.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해서 이번 주말은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며 너무하다고 했어요. 신우는 조카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항상 시어머니한테 맡겼어요. 자기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는 맨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늦은 밤에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신우의 이혼 사유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바람을 펴서 이혼당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도 연애할 때나 결혼 준비할 때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조카 돌보는 일로 하소연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애보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느라 허리가 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죠. 원래도 정리를 못 하시는 건지 항상 집이 엉망이었어요. 결혼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고 저는 결혼 전에 승진해서 월급이 380만 원 정도였거든요. 둘 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신우한테도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월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더니 말하면 제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자식이 어머니와 동생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우리도 돈을 모아야 하는데 조금 줄이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줄일 수 없다며 난리를 쳤어요.
자기가 안 주면 어머니 생활비가 없다면서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혼자서 애 키우느라 힘든데 어떻게 용돈을 안 주냐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는 이혼하고 양육비로 한 달에 120만 원씩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계속 남편한테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그 양육비마저도 자기가 놀면서 다 써버리고 있었어요. 정작 조카한테 쓰는 돈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정말 엄마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강하게 나와서 결국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뒤로 신우가 조카 손을 잡고 따라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다니요. 미리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신우이 집이 월세였는데 월세를 제대로 못 내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황당했어요. 양육비 120만 원에 남편한테 받는 용돈 50만 원이면 170만 원인데 그것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집까지 일단이요. 신우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맨날 놀러 다니더니 결국 이런 일까지 벌인 거였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남편이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자기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그마저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럼 길바닥에 버려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다면 어머님 집도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오냐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조카와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었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제 눈치 하나 보지 않고 마치 원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같이 살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맨날 조카 보느라 힘들다면서 이제는 못 보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애 보기 힘드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 노릇 안 한다고 저를 은근히 압박해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손자 돌보기 힘들다며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들밖에 몰랐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당분간만 지내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신우와 조카가 들어온 그날부터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신우는 집안일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제가 차려주는 밥은 당연하다는 듯이 먹었어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자기가 쓴 컵 하나도 치우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럭저럭 정리되어 있던 집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조카 장난감이 널려 있고 신우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며 음료수 캔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옷가지는 소파에 널어놨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 집이 집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카가 있으니 참았어요.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퇴근해서 저녁을 차려주면 자기는 몇 숟가락만 먹고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조카는 저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정말 안쓰러웠어요. 조카가 너무 불쌍했어요. 남편도 신우 편만 들었어요. 제가 신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보고 너무 속이 좁다고 했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동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신우는 맨날 놀러만 다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어요. 별 수 있겠냐며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가끔은 제가 늦게 들어오면 저녁이 늦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신우가 3일 연속으로 밤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조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했어요. 신우가 발끈하더라고요. 언니는 애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냐면서 가끔 바람이라도 쐬어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집안 분위기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피곤해하면 신우가 오빠도 참 힘들겠다면서 나는 이런 상황이라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또 괜찮다 가족인데 뭐 어떠냐면서 신우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동생이 힘든 상황인데 이해하라면서 희생을 강요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주가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제 정말 안 되겠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어요. 집은 알아보고 있냐고 했더니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알아보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했더니 어쩔 수가 없으니 그냥 같이 지내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당분간이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아예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자기 동생을 길바닥에 내쫓으라는 거냐고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애 보기 힘드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완전히 돌변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면서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했어요. 저도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했어요. 그냥 동생 데리고 같이 나가라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비웃으면서 자기가 왜 나가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결혼했으면 이 집도 공동 소유라면서 저보고 무식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공동 소유라니요. 심지어 부모님 집이라 명의도 부모님 명의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분노하셨어요. 그런 놈한테 왜 이렇게까지 당하고 사냐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계속 공동소유라며 우겼어요. 하지만 집이 부모님 명의라는 걸 확인하자 그제서야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이었어요. 오히려 저보고 가족애가 없다며 차가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위자료를 요구할 명분도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시댁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과 신우, 조카가 모두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 혼자 살던 작은 아파트에 4명이 살게 된 거였어요. 좁은 집에서 넷이 살면서 남편 혼자 일하고 시어머니는 맨날 조카 보고 신우는 여전히 놀러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매달 시어머니께 100만 원, 신우한테 50만 원씩 주던 용돈은 이제 생활비가 되어버렸고 집세의 공과금에 4명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 월급 3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신우는 여전히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유흥비까지 책임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신우는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러고 살더라고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참고 계속 살았다면 저는 평생 그들의 무료 가정부 노릇을 했을 거예요. 신우는 절대 독립할 생각이 없었을 거고, 남편은 계속 자기 가족만 챙겼을 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 모든 걸 떠넘겼을 거예요. 가장 안쓰러운 건 조카였어요. 엄마는 양육비 받으면서도 제대로 아이 돌보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아빠는 없고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가 정말 불쌍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연애할 때 남편이 보여준 모든 친절과 배려는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보인 모습이 진짜였던 거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아내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희생만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인 저보다 자기 동생과 어머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고 본인은 편하게 지내려고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들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펴서 이혼당하고도 반성은커녕 양육비 받으면서도 친정에 얹혀 살면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놀러만 다니고 자기 아이마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마저도 지가 놀면서 다 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손 벌리고 살면서도 당당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7개월 연애로 결혼한 게 너무 성급했다고. 최소 1년은 사귀어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특히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혼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고 실패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 짧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정말 악몽 같았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는 게 두렵고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싫고 시댁 가는 것도 싫고 신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싫었어요. 이제서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 전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며 살아갈 거예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